자, 제가 중간중간에요. 살이 너무 쪄서 살을 빼려고 막 춤을 춰요. 근데 야, 그 짧은 순간 춤을 추는데 숨이 차네. 춤을 추는데 숨이 차요. 춤 안 추려고 이제. 교육에 집중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우셔야 돼요. 이 석별형을 배울 때 우리는 야, 석별형, 하락장학형, 하락잉태형, 교수형이 뜨면 차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돼 있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이고 또 손절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응? 매수할 자리에서 완벽하게 좀 매수 좀 잡고요. 이런 기준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지. 예? 결론적으로 그 다음의 범위에 갭상승이 나옵니다. 하락할 때 갭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갭상승이 나와요. 갭상승이 나오는데 요 자락에서 뻗어가지를 못하고 도지 혹은 스타, 도지 혹은 스타로 형성돼 있어요. 그럼 요 자락에서 뭐 우리의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차익 실현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지간해서 안 잡아낸다는 거죠. 또 그 이전에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요 이전에 추세가 나와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잡으셨어야죠. 어찌됐든 뭐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리고 나서 패턴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원칙을 꼭 지키셔서 이런 게 뜨고 나서 손절 안 하신 분들,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왜 갖고 계세요? 정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출장 갔다 왔더니 이렇게 밀려있네. 아이고 출장 갔다 왔더니. 그럼 정리하세요. 지금 하락 패턴이니까 아이고 이거 한 번만 돌려주면 돼. 요만큼만 오면 내가 아이고 내 요만큼만 오면 판다고. 막상 오면은 더 간다 생각하고 안 팔아요. 그죠? 근데 한번 추세가 무너진 쪽은 그렇게 쉽게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 3개짜리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의 기준에서 기본적인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로 가면 상승 추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갭 상승까지 나온 애가 힘없이 움직인다. 더 가지를 못하고 위에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오고 밑에서는 그냥 따라붙는 매수가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지가 떴을 때 만약에 추세가 위로 가게 된다면 그냥 50% 위로 가는 거 50% 아래로 가는 거 50%가 아니라 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의 강화가 나온다는 게 도지의 기준인 거예요. 아래로 밀려 떨어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의 반전, 하락 추세의 반전. 샛별형이 뜰 때는 상승 추세의 반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채널 돌리면 이런 거를 돈 받고 교육을 해요. 돈 받고 교육해놓고 이걸 다 틀려. 내용 자체 다 틀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모르는구나. 그냥 우리 선생님은 잘 가르쳤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삑. 온라인상에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객관적인 영상들. 오히려 그걸 보시는 게 나아. 채널 돌리셔서 엉뚱한 유료 교육받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그 교육에서 돈도 꼭 유료니까 과금했으니까 그 돈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 손익은 어떻게 되세요? 손실이 형성되겠죠. 제대로 배우셔야 돼. 검증된 거냐? 300년 됐으니까 검증됐죠. 내용이 검증된 거냐?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사용했다니까요. 그 교육은요. 윤정도가 직접 다 들어갔죠. 우리나라 증권사 이름 얘기할 뻔했네.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대형사부터 소형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정형화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내용 말고 여러분들께 정형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변동성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변동성을 적어 드릴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난 미리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쓰시면 돼요. 그냥 변동성 1.5에서 3배. 이게 뭔데? 평상시에 형성되고 있던 변동성의 1.5에서 3배. 그러니까 평상시에 2%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평상시에 한 2%. 그러면 1.5, 3% 죄송합니다. 1.5, 3%에서
3배. 그럼 몇 배예요? 6%의 기준. 그 변동성이 형성돼야만 신뢰도가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그 다음에 1에서 3거래일. 원래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편도선 수술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잠깐 담배는 잠깐 피긴 했는데 너무 많이 폈죠. 하루에 막 4갑 5갑. 끊은 지가 지금 12년째 됐는데도 지금도 목이 안 좋아. 근데 이게 집안에 내력이 있더라고. 담배를 안 펴도 이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윤정두가 하여간에 성대결절 수술까지 한 윤정두가 목을 최대한 아껴서 잘 하겠습니다. 5에서 10, 3에서 5, 1에서 3거래일 이 추세 하락의 기준은 뭐다? 어떤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도 혼내야 돼. 왜 혼내야 되냐면 원래 5에서 10거래일의 추세 상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 원고를 이렇게 돼 있는 원고를 제가 어제 거를 복사해다 그냥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제는 뭐야? 추세 하락에서 샛별형이 떠서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근데 지금 뭐예요? 석별형이잖아. 추세 상승에서 석별형이 떠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원고 작업하는 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수정했어. 그러니까 윤정두가 혼나야 돼. 그래서 추세 하락이 아니라 추세 상승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들어진 내용이냐면 채널 돌리시면 이게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이걸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결론은 추세가 상승되던 과정 속에서 상승이에요. 상승되던 과정 속에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발생되고 음봉이 떨어지면서 석별형이 형성이 된다. 이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1거래일 양봉 발생 이런 내용은 시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2거래일의 고점에 갭이 발생되고 도지나 스타가 발생됩니다. 이것도 시중에 있는 내용이고 정형화된 내용. 3거래일의 캔들은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절반 이상 하향한다. 이게 석별형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추세 상승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교육하고 오늘도 교육하고 이거는 계속 교육할 거예요. 10시간 교육할 거예요. 10시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5에서 10거래일이 상승이 이런 각도로 나오든 혹은 상승 각도가 이 정도뿐이 안 되든 혹은 이렇게 가파르든 5에서 10거래일의 상승 추세라는 거지 폭등이 나와라 이게 아니야. 그럼 가끔 가다 보면 야 이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빠지겠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강하던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정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잡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정두가 처음 정형화해서 만들 때가 5에서 10거래일이었어요. 이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별도로 지금 복잡하게 안 해놨으니까. 왜? 윤정두가 다 보여드리면 되겠나? 이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께 교육교재라고 다 나눠드리잖아요. 무료로. 어디서 QR코드 좀 찍고 들어오셔야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전부 무료로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이걸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만 읽으시면 안 되니까 직접 배우고 적으셔야 될 내용은 남겨놓은 거야. 예?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정리를 마저 하셔야죠. 그래서 요 기준은 1 언제? 2015년 6월의 기준입니다. 2015년 6월. 응? 오늘따라 이게 조금 잘 안 써지는데 15년 6월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장돼요. 그 전에는요 15%였습니다. 15%. 15%가 5거래일 상한가 가면요 주가가 더블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예전에 있었어. 예전엔 좀 흔했어요. 막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시대가 이제 좋아져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혼난다는 걸 아는 거지. 코스닥은요 12%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의 기준에 일주일 갖고는 더블이 안 나요. 어찌됐든 그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 6월 달부터 해서 상한가 제도가 30%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30%에서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종목 7,000원에서 한 방에 상한가 가면은 그게 그냥 더블이 돼버려요. 또 거꾸로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 5% 잘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25% 밀려. 그러더니 막 변동이 장난이 아니야. 또
여러분들은 7월 26일 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2차 전지 종목군들 막 보면서 공매도가 어쩌고 아냐. 그런 흐름들 많아요. 결론은 3월 23일 날 23년 3월 23일 날에도 2차 전지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15시 이후에 순식간에 20%씩 곤두박질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20% 하루에 당일 기준에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로 순식간에 15시 넘어서 에코프로가 50만 원 수준 시가총액 13조에서 한 번에 그냥 밀려 내려가서 얼마? 시가총액 2,600만 주라고 기준 잡고 4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0조 수준까지 내려온 거야. 13조짜리가 한 방에.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0%의 등락 범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 정도 추세적인 부분만 놓고 잡더라도 변동성이 크니까 예전 대비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바닥이든 고점 인식이든 잡을 수 있다. 극한 예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맨 처음 만들 때는 200일 선이 기준선이었어요. 왜요? 평상시에 변동이 없어요. 비이성적으로. 지금처럼 뭐 MTS, HTS로 뭐 단타 친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뭐 작전주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 결론은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의 교육 내용은 20거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것도 80년, 90년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으로 10거래일, 5거래일 기준으로 설정을 하죠.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론적으로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변동성이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요. 두 번째 1에서 3거래일은 뭡니까? 2020년 한번 지웁시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얼마였어요? 이게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4조 6,370억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637이라는 게 제 군대 637 포병 대대였거든. 그래 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비슷한 거래 대금이었어요. 제가 내일 확실하게 확인하고 갖고 나올게요. 마지막 5조의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은 뭐 5조 미만인 날들이 좀 더 많았고. 그런데 이 기준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M2라고 그래서요. 광의 통화 증가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 채널 돌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 20만 원뿐이 못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간다고? 와우. 코로나19 터지고 좀비가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시장 무너진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유동성 랠리 나오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채널 돌리면은 야 이거 과도하게 올라왔어요. 좀비가 나올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요. 그 윤정두가 얘기해 준 게 야 아니야. 생각해봐. 유동성 공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경험치는 당신들이 소형주만 하니까 그런다. 대형주를 했을 경우에는 당신들이라는 게 시청자분들 말고 저희 뭐 업계 관계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결론은 2015년도에 메르스 때라든가 또 혹은 2000년 초반에 사스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각국의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 금리를 다운시키고 유동성을 줘요. 그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다시 유동성을 축소시켜야 되니까. 그 유동성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하냐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21년 1월 11일 날 얼마 터져요? 얼마 터져? 아니 그거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지금 맨날 교육을 했는데 44조 4천억이 터졌다고 10배 수준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 변동성이 그게 하루만 해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2021년 1월 8일 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시가총액 그 당시 10위인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쌓여요. 그 정도로 거래대금이 터져버렸어요.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장중 상한가 갈 정도면 그 거래대금이 어떻게 써? 상상을 초월하죠.
이번에 7월 26일 날 2차 전지 모든 종목군들이 정점입니다 한 이유가 포스코홀딩스가 하루에 8조를 터뜨려 버려요. 하루에 8조.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냐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8조 전체 시장이. 근데 7월 26일 날 8조 터뜨리고 꼬리 달고 음봉 떨어졌으니까 그게 정점이다. 에코프로 BM이 5조, 에코프로가 4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원대 거래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일 날 상한가, 7월 25일 날 추가 10%, 그리고 7월 26일 날 또 상한가야.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8조 9조짜리가 17조 돼버려요. 아니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떨어져. 그게 정점이다. 그게 우리가 약속한 기술적 분석이다. 그것도 없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2030년도에 1,000만 원 갈 겁니다. 아니 그때 사면 돼. 그때 점상 안 가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추세 거래량 부분을 거래 일수 부분을 5에서 10거래일로 봤는데 상한가 제도가 확장되면서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 30% 확장되면서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8조 3천억 터뜨리고 전체 시장 44조 4천억 터진 날.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점 정점입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1에서 3거래일로 기준을 잡자. 이 모든 내용이 누구 거예요? 윤정두의 내용인 거야. 어디 가서 퍼오고 훔쳐오고 남의 거 갖다가 내 책임량 그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해오는 거 다 가져다가 자기가 2차 전지 대가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제대로 능동적으로 제대로 보시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 결론적으로 요 거래일수의 기준과 변동성 아까 말씀드린 1.5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이 형성돼야만 그래야만 이 신뢰도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떤 신뢰도요? 아무 데서나 뜬 게 아니고 아무런 사이즈의 흐름이 아니고 이 사이즈의 크기가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놨지만 1.5에서 3배 수준 평상시 대비 기준봉의 크기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 1.5에서 3배. 그리고 추세해 보면은 이제는 1에서 3거래일만 기준을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 전제 조건 이후에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거니? 어디서 정리할 거니? 그리고 만약에 되돌리면 더 세게 들어올리면 어디서 다시 편입할 거니? 그 내용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차분하게 너무 빠져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 한 모금 드세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신다니까 나도 물 먹어야지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라고. 똑같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